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는 날이었다. 손에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는 아직도 설레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70이 다 된 나이에 이렇게 또 여행을 떠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오늘 하루 그냥 편하게 보내자. 내 안에서 작은 다짐이 솟아났다.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조금 긴장되는 기색도 있었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사위와 장모님이 나를 데리러 오기로 한 날, 차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기대와 긴장으로 얽혀 있었다. 사위는 운전대에 앉아 장모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나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풍경 속에서 나는 수십 년 전 젊은 시절 가족과 여행을 떠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산길을 돌아 호텔로 향하는 동안 나의 내면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했다. 이제는 노년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흥미롭구나.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마음을 조금 더 풀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기대 이상이었다.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꾸며진 로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에는 은은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체크인 과정은 예상보다 순조로웠지만 사위는 이미 작은 불편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방이 마음에 안 드는군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젊은 사람과 노년의 감각은 늘 이렇게 다르지. 장모님은 내 손을 살짝 잡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아버님. 조금만 참으면 즐거운 시간 될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을 조금 더 놓았다. 장모님의 미소는 언제나 나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객실로 들어서는 길, 나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큰 창문 너머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도심의 소음은 은은하게 멀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머릿속으로 다양한 상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쪽이 조용히 긴장했다.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 하루 천천히 그리고 지혜롭게 보내자. 그때 사위가 다가와 말했다. 아버님, 여기 보세요. 전망이 정말 좋네요. 그런데 침대 위치가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 기대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나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게 여행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행의 첫 발걸음은 시작되었다. 아직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마음속 설렘이 가득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이 여행 그냥 평범하진 않을 것 같구나. 호텔 로비는 생각보다 분주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여행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밝은 조명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작은 여행 캐리어들이 이동했다. 나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제대로 즐겨야지. 장모님은 미소를 잃지 않고 사위는 여전히 조금 조급한 표정으로 내 앞을 지나쳤다. 그는 체크인 직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어딘가 불편한 듯 서둘렀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젊은 사람은 늘 이렇게 서두르지 하지만 괜찮아. 나는 천천히 갈 테니까. 직원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며 안내했다. 고객님, 예약하신 1203호 객실 준비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12층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사위는 살짝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여기 창문이 남쪽을 바라보지 않네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말에는 친절한 관심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시험하는 듯한 기운이 있었다. 이 젊은 녀석, 벌써부터 작은 흠집을 찾는구나. 장모님은 나를 안심시키듯 손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요, 아버님. 방에 들어가 보면 다 괜찮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쉬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 여행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여행에서의 소소한 다툼, 웃음, 그리고 긴 하루의 끝. 그 모든 기억이 이 순간과 겹쳤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복도를 따라 걸으며 나는 객실 문을 바라보았다. 번호판 위로 부드러운 빛이 떨어졌고 문을 열자 방 안에는 따뜻한 햇살과 은은한 향기가 흘러들어왔다. 짐을 내려놓고 천천히 방 안을 살폈다. 침대는 적당한 높이에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도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사위는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다. 아버님, 침대 방향이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내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여행은 이런 작은 불편까지 포함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 순간 나는 문득 마음속에서 작은 경고음을 느꼈다. 이번 여행 그냥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구나. 사위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아버님, 여기 조명이 조금 어둡네요. 밤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내심으로 생각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문제를 찾다니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구나. 장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아버님. 오늘은 그냥 여유롭게 쉬세요. 저녁 식사도 천천히 하시고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에 반짝이는 도시의 풍경, 멀리 보이는 산과 빌딩 사이로 작은 길들이 얽혀 있었다.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며 나는 생각했다. 그래, 천천히 침착하게.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내 직감은 계속해서 속삭였다. 조금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어. 사위가 단순한 성격이라면 다행이지만 뭔가 계획이 있어 보이는군. 짐을 정리하며 나는 작은 다짐을 했다. 이번 여행 그냥 즐기진 않겠지만 내 방식대로 지혜롭게 보내리라. 그 순간 사위가 창가로 다가와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전망이 정말 좋네요. 아버님, 마음에 드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아요. 전망뿐만 아니라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네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여행,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 호텔에서의 첫날 밤, 객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작은 거리의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여행 안내 책자를 바라보았다. 여행은 언제나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이번만큼은 미묘하게 긴장되는 기분이 함께 있었다. 사위는 이미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눈에 띄는 작은 흠집이나 불편한 점을 찾아내고 있었다. 아버님, 여기는 와이파이가 약하네요. 업무 보시려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말투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눈빛을 주목했다. 그 속에는 단순한 배려 이상의 것이 느껴졌다. 이 녀석 단순한 성격은 아니구나. 뭔가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어. 나는 천천히 책자를 내려놓고 사위를 바라보았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웃음 속에는 미묘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장모님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고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다가왔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예민한 것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예민함일까 아니면 계획된 행동일까 노년의 직감이 자꾸 경고하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사위는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한 듯 행동했다. 메뉴를 고르는 과정, 서비스 직원에게 주는 지시, 장모님에게 건네는 미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꾸며진 듯 보였지만 그 미세한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식사 후 객실로 돌아오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어. 노년이라고 해서 느슨해지면 안 되지. 밤이 깊어지자 호텔 방 안의 공기는 조용하지만 무겁게 느껴졌다. 사위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때때로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맞섰다. 이 젊은 녀석 무엇을 계산하고 있을까? 나는 마음속으로 과거 경험들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사람의 눈빛만으로도 성향을 읽고 의도를 파악해야 했던 순간들이 많았다. 그 기억들은 지금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때 사위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아버님, 혹시 이 여행 동안 특별히 신경 써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배려 속에 함정이 숨어 있군.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어요. 특별히 신경 쓸 것은 없어요. 사위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작은 시험임을 깨달았다. 이 여행 마음 편히 즐기긴 어려울 것 같구나 하지만 노년의 지혜로 지켜낼 수 있겠지. 나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금씩 관찰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침착하게 대응하자. 서두르지 말고 흔들리지 말자. 그날 밤 호텔 객실 안은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내 방식대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리라.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조용히 경고음이 울렸다. 조만간 이 젊은 사위의 진짜 속내가 드러날 거야. 준비해야 한다. 호텔에서 맞이한 둘째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도심의 소음이 은은하게 들려왔지만 마음은 차분하지 않았다. 사위의 눈빛,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경고음을 울렸다. 아버님, 오늘 일정은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위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나는 느꼈다. 그의 제안 속에는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작은 숨을 들이쉬고 속으로 다짐했다. 노년의 지혜로 지켜내자.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점심 식사 후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일이 벌어졌다. 객실 안에는 사위가 일부러 두었던 서류와 열쇠가 흩어져 있었고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사위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아버님, 혹시 이 서류를 봐야 하시나요? 잘못 놓았나 봐요.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젊은 녀석,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리고 지금 그 함정이 시작된 거야. 나는 조용히 방안을 살피며 탈출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했다. 창문 위치, 복도 구조, 직원 동선 모든 것이 순간순간 내 머릿속에서 계산되었다.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 흔들리면 안 돼. 그때 사위가 조용히 다가왔다. 아버님, 여기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해 주실래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느꼈다. 그의 손길과 시선이 나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점검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야. 분명 위험이 시작된 거야. 내 손가락이 열쇠와 문고리를 스치며 방 안의 작은 소품 하나하나를 점검했다. 사위는 그제야 살짝 미소를 지으며 방 한쪽에 앉았다. 이 녀석, 나를 시험하고 있어.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번 여행, 내 평생 경험한 모든 위기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된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밤이 깊어지고 객실 안은 조용해졌지만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다.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고 작은 자동차 경적 소리조차 내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한 걸음씩. 그날 밤 사위는 잠시 밖으로 나가 있었지만 나는 방 안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주시했다. 책상 위 서류, 침대 아래 작은 틈, 창문 잠금 장치 모든 것이 내 탈출과 안전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내 안에서 한 목소리가 울렸다. 조만간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지혜롭게 노년의 모든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번 여행, 단순한 가족 나들이가 아니다. 생존과 지혜, 용기가 시험받는 시간이다. 호텔 객실 안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방 안에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사위는 잠시 외출 중이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숨을 고르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재정리했다. 이번 여행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씩 계획을 세웠다. 창문은 어디가 안전하게 열 수 있는지, 복도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을지,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서 지도처럼 펼쳐졌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노년의 경험과 지혜는 나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책상 위 서류를 살펴보며 사위가 일부러 남긴 흔적을 분석했다. 이 서류의 위치 그리고 그 작은 열쇠 분명 나를 시험하기 위해 놓은 거야. 나는 조용히 열쇠를 챙기며 혹시 모를 순간을 대비했다. 창가로 가서 호텔 외부를 관찰했다. 복도 아래로는 낮은 조명이 비쳤고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 경로를 활용하면 들키지 않고 복도를 빠져나갈 수 있겠군. 내 눈은 객실 앞 모든 작은 틈과 구석을 점검했다. 침대 밑, 옷장, 책상 서랍, 심지어 커튼 뒤까지. 어떤 순간에도 안전을 보장하려면 주변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사위가 돌아오기 전에 나는 미리 몇 가지 도구를 준비했다. 작은 가방 하나에 필수품, 열쇠, 호텔 안내 책자, 그리고 급히 쓸 수 있는 물품들을 담았다. 이 정도면 급박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어.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사위가 방 안에 있을 때 내가 움직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직원들이 지나갈 때 나는 어떤 타이밍에 복도를 벗어날 수 있을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며 마음은 차분해졌다. 그때 문틈 사이로 사위의 그림자가 비쳤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연스러운 듯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방 안을 둘러보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 녀석 아직 내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상황이 오면 침착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돼. 호텔 객실 안은 조용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나는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다. 노년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차분한 판단력이 이번 여행의 생존 도구였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단호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제 곧 움직여야 한다. 한 걸음씩 흔들림 없이. 밤이 깊어졌다. 호텔 객실 안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속 긴장은 바깥의 밤보다 더 깊게 깔려 있었다. 이제 움직일 때가 왔어. 나는 속으로 속삭이며 소리를 최소화하며 준비한 가방을 챙겼다.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며 문과 복도의 위치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첫 번째 시도는 단순히 복도를 빠져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경계심이 최고조로 올라 있었다. 사위는 방 안에서 조용히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손을 창문 틈에 살짝 댔다. 바깥 공기가 스며들며 얼굴을 스쳤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한 발짝, 또 한 발짝. 복도 끝까지의 거리는 생각보다 길었다. 그 순간 호텔 방 문이 조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사위인가 아니면 직원인가? 나는 몸을 벽 쪽으로 숨기며 조용히 호흡을 조절했다. 사위였다. 그의 그림자가 복도 끝에 스치며 지나가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움직이면 들킬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움직임에 방 안 조명이 살짝 흔들리며 사위가 방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했다. 나는 침착하게 침대 옆 테이블 뒤로 몸을 숨기며 속으로 생각했다. 흔들리면 끝이야. 노년의 모든 경험을 여기서 써야 한다. 사위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다가 내 모습이 보이지 않자 살짝 의아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나는 계획을 수정했다. 직접 돌파는 위험하다. 잠시 기다렸다. 기회를 만들어야 해. 나는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했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사위가 방을 비울 때 엘리베이터를 탈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며 숨죽인 채 복도를 주시했다. 사위가 잠시 방을 벗어났을 때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한 발짝 내디뎠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발자국 소리를 최소화하며 한쪽 벽을 따라 이동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순간 발이 미끄러졌다. 작은 소리였지만 바로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들켰다. 사위였다. 그는 바로 뒤에서 나타나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며 주변의 가구를 이용해 시선을 가렸다. 내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다. 노년의 경험,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잖아. 침착하게 흔들리지 마. 사위가 당황하며 방해하는 순간 나는 급히 계획한 우회 경로로 몸을 숨겼다. 벽 뒤, 작은 화분 뒤, 가구 틈새 모든 것이 내 탈출 도구가 되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첫 시도는 실패했지만 중요한 건 경험이야. 다음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잠시 그 자리에서 호흡을 고르며 생각했다. 사위의 계획과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진짜 탈출 계획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거야. 첫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 나는 다시 객실 안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아직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속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노년의 경험이 말해주었다.
위기는 한순간이지만 지혜와 침착함은 시간을 버틸 힘을 준다는 것을. 흔들리면 끝이다 하지만 침착하면 탈출의 길은 반드시 있다. 나는 속으로 되뇌며 주변을 다시 점검했다. 책상 위 서류, 침대 아래 틈새, 화장대 뒤 작은 공간. 사위가 방 안에 있는 동안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곳들이다. 나는 모든 작은 틈과 구석을 활용해 탈출을 위한 도구와 경로를 확보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사위의 움직임까지 계산한 전략이었다. 사위는 내가 바로 눈앞에서 움직이길 기대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한 발 뒤에서 치밀하게 움직일 거야. 사위가 잠시 방을 떠난 사이 나는 천천히 준비한 도구를 점검했다. 작은 가방 속 열쇠, 호텔 안내 책자, 필수품과 물병. 이 모든 게 내 탈출을 도와줄 무기야. 손끝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며 마음속으로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돌렸다. 그리고 복도와 창문 구조를 다시 한번 상상하며 탈출 경로를 시뮬레이션했다. 첫 번째 시도는 들켰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아. 정확히 신중하게 움직이면 된다. 잠시 후 사위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님, 다 끝났어요? 잠깐 나가볼까요?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투지만 눈빛 속에는 경계심과 계산이 담겨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웃으며 답했다. 조금 이따 나갈게요. 준비를 마치고 나서요. 사위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미소를 지으며 방 한쪽으로 앉았다. 나는 기회를 확인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마음속으로 마지막 점검을 했다. 복도 경로, 엘리베이터, 계단, 창문.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나는 조용히 움직이며 작은 발걸음을 복도 끝까지 옮겼다. 벽에 몸을 붙이고 시야를 최소화하며 사위의 시선과 움직임을 계산했다. 첫 시도 때의 실패가 내 전략을 더욱 정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나는 가방을 들고 창문 쪽으로 향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이제 다 흔들리지 말고 계획대로. 그 순간 사위가 일어나 방안을 살피려 했지만 나는 이미 기민하게 반대 방향으로 몸을 숨겼다. 화장대 뒤, 침대 옆 가구 틈새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었다. 사위는 잠시 당황했지만 내 계획에는 이미 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노년의 지혜, 모든 경험이 이제 힘이 된다. 두려워하지 마, 한 걸음씩.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단호한 결심이 울렸다. 이번 여행,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생존과 지혜의 시험이다. 끝까지 지켜낼 거야. 밤이 깊고 호텔 복도는 고요했다. 내 심장은 폭풍처럼 뛰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차분했다. 노년의 경험이 말해주었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은 살아남는 힘이라는 것을. 나는 침대 옆 작은 틈새에 몸을 숨기고 사위를 주시했다. 그는 방안을 살피며 내 움직임을 감지하려는 듯 했다. 숨소리 하나, 발자국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이 순간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나는 속으로 다짐하며 천천히 가방을 챙겼다. 작은 열쇠, 안내 책자, 필수품 모두 내 탈출을 위한 준비였다. 그때 사위가 다가왔다. 아버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에는 긴장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지금 움직이면 들킬 수 있어 하지만 늦으면 기회를 놓쳐. 순간 한 걸음 앞으로 나는 몸을 틈새에서 이동시키며 침착하게 말하였다. 그냥 바람 좀 쐬러. 사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다시 날카로워졌다.
아버님, 그냥 여기 계시는 게 안전해요. 방 밖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복도 끝까지의 거리를 계산했다. 벽을 따라 조심스레 이동하며 발자국 소리를 최소화했다. 사위가 갑자기 다가오며 내 앞을 막았다. 아버님, 그럴 수 없어요. 그 순간 나는 내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했다. 가구를 활용해 시선을 가리고 순간적으로 몸을 틈새로 숨기며 복도 끝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사위가 손을 뻗었지만 나는 이미 준비한 경로로 몸을 틀어 극적으로 피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노년의 지혜, 모든 경험이 지금 힘이 된다. 흔들리지 마. 한 걸음씩. 사위는 당황하며 한순간 멈췄고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이동했다. 복도 조명은 은은하게 비쳤지만 내 그림자가 벽에 스치며 긴장을 높였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나는 속으로 되뇌며 마지막 힘을 모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달했을 때 사위는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제발.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마주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할 거다. 그리고 몸을 날려 순간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사위는 놀라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나는 버튼을 눌러 층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복도 안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첫 탈출 성공했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를 써야 한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단호한 결심이 울렸다. 이 여행, 즐거움만 있는 여행이 아니야. 생존, 지혜, 용기 모든 것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심장은 여전히 뛰었지만 마음속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첫 탈출의 경험과 준비가 지금 이 순간을 지켜주고 있었다. 이제 목표는 하나. 호텔 밖으로 안전하게 나가는 것. 나는 속으로 되뇌며 손에 든 작은 가방과 열쇠를 단단히 쥐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가고 바깥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잠시 주변을 살피며 직원들의 시선과 사위의 움직임을 계산했다. 복도는 한산했고 마음속 긴장은 아직 남아 있었다. 문을 열고 나서 계단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들킬 위험이 있었다. 계단은 오래되었지만 지금은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였다.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기며 나는 호텔 로비 쪽을 향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사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반드시 계획대로 움직여야 한다. 나는 주변 가구와 기둥을 활용하며 시야를 가렸다.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호텔 보안과 직원들이 눈치를 챘지만 나는 침착하게 몸을 낮추고 빠르게 이동했다. 사위는 당황하며 뒤를 쫓았지만 나는 이미 복도 끝에서 차량이 대기 중인 로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신선한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도심의 야경과 거리의 소음이 긴장을 조금 누그러뜨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분했다. 사위는 로비 출구에서 내 앞을 막았다. 아버님, 기다리세요. 이럴 수 없어요. 겉으로는 분노와 당혹이 섞였지만 나는 눈빛으로 단호하게 그를 제압했다. 이제 결정은 내 몫이야. 나는 경찰에 미리 연락해 두었던 조치를 떠올렸다. 사위가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려 했던 정황을 모두 확보해 두었기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사위는 결국 법의 손길에 맡겨졌다. 그를 바라보며 나는 느꼈다. 정의는 지켜야 한다. 가족 간에도
법과 안전이 우선이다. 그 순간 장모님이 다가와 나를 안심시키듯 손을 잡았다. 아버님 무사히 나오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여행 끝났지만 노년의 지혜와 용기가 지켜준 하루였다. 앞으로도 어떤 위기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다. 호텔을 뒤로하고 차량에 오르며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호텔의 불빛이 깜빡였고 오늘 하루의 긴장과 모험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평온함은 내가 살아온 세월과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노년의 삶, 지혜와 침착함으로 지켜야 한다.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위기를 극복했다. 호텔에서의 탈출 사건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도심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오늘 하루 노년의 지혜가 내 생존을 지켜주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하며 지나온 과정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사위는 법의 손에 맡겨졌지만 나는 분노보다는 차분함과 이해의 마음을 먼저 다잡았다. 누구에게나 실수와 잘못이 있다. 중요한 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했다는 사실. 장모님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게 안전하게 해결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지혜와 삶의 경험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 순간을 느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가족 나들이가 아니었다. 위기와 봉변, 치밀한 계산과 긴장, 그리고 탈출까지 모든 순간이 내 노년의 지혜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노년의 삶 결코 약하지 않아. 지혜와 경험으로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지혜롭게 대응하리라는 다짐이었다. 사위와의 갈등도 결국 하나의 시험이었을 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법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다. 이 여행 후 나는 가족에게도 작은 교훈을 남겼다. 삶에서 중요한 건 돈이나 젊음이 아니라 지혜와 침착함이다. 모든 위기는 마음을 단단히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아이들은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했다. 나는 내 방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호텔에서 겪은 위기, 탈출의 긴장, 사위와의 대치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자 교훈이 되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한 목소리. 노년의 삶, 지혜와 침착함, 그리고 용기. 그것이 바로 내 삶의 힘이다. 나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도심의 불빛이 깜빡이고 오늘의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알았다. 오늘 하루 나는 다시 한번 노년의 삶과 지혜, 그리고 생존의 힘을 확인한 것이다.